안녕하세요. 엄마는 공인중개사의 최은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모두들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하루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늘 한결같이 좋을 수만은 없죠. 그 일들이 발생하면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또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애완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오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좀 힘들었던 하루였어요. 그 전에 사시던 임차인이 고양이를 2마리 기르셨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은 그렇게 거부감은 없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고양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고양이 털이 이제 벽지에 많이 묻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 필터 같은 거 청소할 때 보면 거기 고양이 털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너무 싫다. 그렇게 말씀을 해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모든 사항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나면 그거는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이 아무리 타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임대인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 놨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준해서 그 사항을 지키려고 하지 그 외의 것을 더 해주려고 하는 임대인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완견을 길러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 꼼꼼하게 내가 뭐를 집주인에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뭐를 이거는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약 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약 후에는 소용이 없으세요. 임대인도 마찬가지십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이러이러한 거는 주의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또 이러이러한 거는 뭐 훼손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지 계약서 작성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요구해봐야 백날 요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사람이 모든 걸 수용을 했어요. 고양이를 2마리 기르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청소비를 조금 더 많이 살균 청소할 수 있는 청소비를 더 주겠다. 그래서 보통은 원룸 청소할 때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2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이 물론 이제 10만 원을 더 주신다고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조금 더 지저분했던 거죠. 그 벽지 같은데 이제 뭐 털이 묻어 있다든가 에어컨 그 필터에 털이 있었다든가 그런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저희들도 뭐 청소업체가 와서 살균 청소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소하다가 보니까 그 세입자 마음이 바뀐 거죠. 도배를 새로 해달라. 나는 이 도배는 싫다. 고양이 털이 묻어 있어서 이거 청소했어도 깨름직하다. 그러니까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임대인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거죠. 들어오시는 분이 만약 그게 꺼려지셨다면 계약 전에 계약하실 당시에 또 나는 이 고양이 길렀던 게 마음에 안 든다. 깨름직하다. 그러니까 도배를 새로 해주시면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주인이 생각을 하겠죠. 나가시는 분한테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도배를 해주겠다 그러면 세입자도 그거를 수락하고 그리고 그 집을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계약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냥 20만 원에 살균 스팀 청소 해주면 괜찮다라고 했다가 마음이 바뀐 거죠.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게 되면 계약서 사항 외에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 계약서에 작성한 그 내용대로 양쪽이 지켜가는 게 계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약서 작성하실 때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요새 애완견을 기르시는 그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셨고, 또 애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라고 집을 얻지 말라, 집을 주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이제 그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그 상호 간에 그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규약이 아직 그렇게 세세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을 겪습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그 반려동물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임차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속이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반려동물 기르시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좀 지셔야 되지 않나,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쁘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또 남의 집에 살게 되면 그 반려동물로 인해서 훼손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거를 원상복구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를 길러서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뭐 털이 날려서 벽지에 많이 붙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나가실 때 그 돈이 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도배라든가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한 회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각오를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애완동물로 인해서 임대차 분쟁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늘 애완동물 때문에 하루 힘들었던 하루였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